사이다 무비튼. 나는 남편과 아들이 있는 평범한 주부로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에는 민폐맘이 한 명 있다. 민폐맘 은상엄마는 툭하면 지각, 약속 펑크는 물론 유치원 행사에 지각하고 민폐를 끼쳐도 사과하는 법이 없었다. 은상엄마, 어제 쓰레기 줍는 날이라고 참가하라고 내가 연락했는데 왜 안 왔어요? 나 갔는데? 끝나기 몇 분 전에 온 게 온 거예요? 자꾸 그러면 다른 엄마들 부담이 커진다고요. 내가 꼭 시간 지켜서 오라고 신신당부했잖아요. 뭘 그렇게 열을 내? 기껏해야 유치원 쓰레기 줍는 일에 누가 하든 그게 뭐가 중요해? 깨끗해지기만 하면 되지. 그건 은상엄마 생각이고요. 혼자만 편하면 다른 엄마들은요? 그럼 불공평하잖아요. 알았어. 다음번엔 지각 안 하면 되지? 잔소리 진짜. 항상 이런 식으로 사람 속을 긁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전반적으로 은상 엄마를 싫어했다. 하지만 아들인 은상이는 참 예쁜 애였고 우리 아들하고도 잘 놀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하고 친하게 지내는 그룹 엄마들 사이에서 전부터 말했던 여행 얘기를 하게 됐다. 이달 말에는 디즈니랜드 갈 시간이 될 것 같지 않아? 이제야 겨우 다들 시간이 맞았네? 그러니까 너무 신난다. 우리 남편도 가끔씩 스트레스 풀라면서 적극 밀어주더라? 가서 신나게 놀자고. 우리 아들도 신나서 난리야. 우리는 전부터 다 같이 디즈니랜드에 가기로 약속했었다. 그런데 서로 파트 근무를 하다 보니 쉬는 날 스케줄이 안 맞아서 겨우 맞춰놓으면 애들이 아프고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미뤄지다가 드디어 서로 스케줄도 맞고 애들도 다 건강하고 모든 게 완벽하게 디데이가 잡혔다. 이제 숙소랑 비행기 예약 확인하고 입장권 미리 구매하고 엄마들끼리 일정 확인하는 일만 남아있었다. 그런데 출발 막바지가 다 돼서 은상 엄마가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지 자기들 디즈니랜드 가기로 했다며? 그런데 왜? 너무 잘 됐다. 나도 가고 싶었는데 나도 같이 가도 되지? 라고 곤란한 말을 했다. 민폐맘다운 은상엄마 말에 갑분싸 우리는 동시에 눈빛 교환을 했다. 그건 좀 아니지 않아? 완전 싫어. 빛의 속도로 눈빛 교환을 하고 갑자기 그런 말을 하면 우리가 좀 곤란하지. 우리는 진짜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이거든요. 겨우 2명 늘어나는 건데 뭘 그렇게 따져? 우리 은상이도 가고 싶다 그랬단 말이야. 솔직히 이건 좀 경우가 아니죠. 은상 엄마는 툭하면 지각인데 그런 사람이랑 어떻게 여행을 가? 아침에 늦으면 기다리다가 우리까지 여행 못 갈 수도 있는데. 걱정 마. 나도 여행 갈 땐 안 늦어. 그 말도 믿음이 안 갔지만 무엇보다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그래서 그날은 대강 어떻게 넘어갔는데 며칠 후에 아들아이가 엄마, 우리 디즈니랜드 갈 때 은상이도 같이 가는 거 맞지? 너무 신난다. 너 그 얘기 어디서 들었어? 은상이랑 은상이 엄마한테. 아들아이 말을 듣고 내가 한 방 먹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애들을 이용해서 다 같이 가는 걸로 해버리면 엄마들이 뭐라고 못하려니 생각한 거다. 특히 우리 아들은 은상이랑 사이가 좋았다. 아들아이는 은상이도 같이 간다며 좋아서 난리였다. 곧바로 다른 엄마들한테 얘기했고 모두들 애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은상이만 빼고 못 갈 것 같다고. 결국 은상엄마와 은상이도 데리고 가기로 했다. 사람이 늘었으니 예약도 다시 추가하고 모든 스케줄을 처음부터 다시 체크하고 준비를 새로 했다. 여행 전날 절대 지각하면 안 돼요. 비행기 놓치면 난리 나니까 꼭이에요. 라고 재차 강조하자 은상엄마는 걱정 붙들어 매라니까. 오래간만에 너무 좋다. 라며 한껏 들떠서 집으로 갔다. 하지만 다음날 역시나 지각. 거봐, 이럴 줄 알았어. 또 지각이네. 내가 미쳐 진짜. 시간 좀 보라고. 연락 다시 한번 해보고. 은상엄마는 전화를 받더니 방금 전에 일어났다고 했다. 그러더니 지금 준비하고 나갈 테니까 비행기를 잡아두고 있으라는 개 황당한 소리를 냈다. 그 말을 듣고 대꾸할 가치도 느끼지 못한 우리는 무시하기로 하고 비행기에 올랐다. 애들은 아쉬워하는 모습이었지만 비행기나 기차 같은 대중교통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거라 한 사람만 기다릴 수 없어. 그래서 시간을 잘 지켜야 돼. 라고 설명하자 애들도 이해를 했는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도쿄공항에 도착했을 무렵 은상 엄마가 자기 지금 인천공항인데 왜 아무도 없냐고 짜증을 냈다. 지각은 자기가 해놓고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짜증을 내는 태도에 나도 열이 받아서 가만히 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지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결국 오늘도 지각해서 비행기 놓치고 은상 엄마 본인 탓이라고 했더니 그 말에 반감을 샀는지 우리한테 온갖 악담을 퍼붓는 내용의 톡을 라인으로 수도 없이 보냈다. 그래서 다음 비행기라도 탈 수 있으면 타고 오라고 하자 자긴 혼자 해외 가본 적 없다면서 나더러 다시 와서 자기를 데리고 가라나? 세상에 이런 일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대화도 상대가 돼야 한다는 교훈을 얻고 당분간 라인을 꺼놓기로 했다. 우리는 오로지 기다렸던 우리 여행을 즐기는 것만 생각했고 디즈니랜드를 만끽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후 어떻게 나만 빼놓고 가? 인간들이 뭐 이따위야? 왜 나한테 화를 내? 지각한 사람이 누군데? 지각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결국 지각해서 못 간 거잖아요. 지금 나더러 비행기 못 세웠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됐고! 은상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속상해했는지 알아? 자기가 지각한 건 왜 생각을 안 해? 저 머리는 논리적 사고가 아예 안 되나? 미칠 노릇이었다. 나도 됐고요. 비행기 값이랑 호텔비 입금해줘요. 은상 엄마가 예약해달라고 해서 내가 내 카드로 대신 결제해줬던 거 기억하죠? 완전 어이상실이네. 내가 여행을 갔어야 그 돈을 주지. 내가 총 맞았어? 어이상실은 내가 할 말이네. 본인이 지각해서 당일 캔슬된 거니까 당연히 변상해야 말이 되는 거죠. 그 돈 입금 안 하면 나도 그냥 못 넘어가요. 방금 못 낸다고 했잖아. 지각한 건 본인 탓인데 돈은 절대 못 낸다고 하고. 이 여자는 정말 답이 없었다. 그런데 며칠 후 은상이 할머니란 분이 집에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불쑥 찾아와서 미안해요. 난 은상이 할머니인데 얼마 전에 디즈니랜드에 갔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그런데 당일날 은상이네만 빼놓고 갔다면서 우리 은상이가 어찌나 서럽게 울던지 내가 너무 속이 상해서. 솔직히 은상이를 생각하면 나도 마음이 안 좋았다. 할머니께 어떻게 된 사연인지 있는 그대로 자세히 말씀드렸다. 그러자 처음으로 진상을 알게 된 은상이 할머니는 지금 한 말 틀림없는 사실 맞죠? 네, 은상이 엄마가 원래부터 지각도 잘하고 약속 펑크도 잘 내고 유치원 청소하는 날에 전혀 안 오고 좀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 여행은 절대 지각하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강조했는데 결국 또 지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끼리만 간 거예요.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정말 미안해요. 나는 애들끼리 사이가 틀어져서 그런가 걱정이 돼서 그만. 아니에요. 은상이랑 우리 아들은 제일 친한 사이예요. 저희 아들도 은상이가 없어서 서운했어요. 내가 오해를 했었네요. 돈 문제는 내가 책임지고 해결할게요. 라고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하시고 돌아가셨다. 그리고 며칠 후 은상 엄마와 남편분이 같이 우리 집에 와서 그동안 집사람이 폐를 많이 끼쳤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여행비예요. 당신 뭐해? 미안해요. 분위기로 봐서 은상 엄마는 은상이 할머니와 아빠한테 단단히 혼이 난 것 같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나랑 눈도 안 마주쳤다. 앞으로 다시는 민폐 끼치지 않게 아내한테 단단히 일러두겠습니다. 저도 은상이가 엄청 속상해했단 말 듣고 마음이 안 좋았어요. 이건 우리 애가 은상이 준다고 사온 선물이에요. 이런 것까지 고맙습니다. 은상 아빠와 엄마는 사과와 함께 여행비를 지불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번 일은 이렇게 해결됐지만 솔직히 은상 엄마가 갑자기 달라질 거란 기대는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게 웬열? 은상 엄마는 완전히 딴 사람이 돼서 우리를 놀라게 했다. 얘기를 들어보니 이번 일로 엄청나게 화가 난 남편과 시어머니가 앞으로 민폐 끼치는 일은 2번 다시 없어야 한다며 시어머니가 아예 같이 살기로 했다고 한다. 24시간 시어머니 관리 체제 하에 살게 된 은상 엄마는 전처럼 루즈한 생활이 불가능해진 거였다. 사정을 알고 나니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졌다. 그때 우리 집에 와서 계속 고개를 떨구고 있었던 것도 반성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 모시고 살 생각에 기가 죽은 거였네. 그게 다 자업자득이란 거고 앞으로 사는 게 퍽퍽해지겠지만 제발 사고 구조까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